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fx 2차식 주어져 있고요. 닫힌 구간에서 롤이 정리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f'(c)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요 C 값이 뭐 A하고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좀 공부해 가는 거겠고, 뭐 FA하고 FB가 같아져서 이 결과 자체가 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된 것이 뭐 평균값 정리가 있고 특수 상황이 이제 롤이 정리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2차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롤이 정리 만족해주는 C 값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이 둘의 뭐 중점에 해당하는 뭐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건데 너무 빠른가요? 그러면 이제 F'C를 좀 구할까요? X 처리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u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값을 좀 0 만드는 값 이렇게 처리해서 x는 3입니다. 즉 만족해주는 C값이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차일 때는요. 평균값 정리 자체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점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게 되면 뭐 그의 아류작인 뭐 롤이 정리는 당연히 뭐 3이 되는 형태니까 이런 부분들 알아두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3참수 주어져 있는데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최대 최소가 되면 뭐 그래프 개형이 가장 기본이니까 자 미분을 통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 처리해서 극각 가는 좌표를 좀 구해야하니까요. 뭐 3참수 그래프 모양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3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상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 좌표가 지금 1대1대1 돼야 되는 거니까 0, 1, 여기 좌표가 2가 되니까 3인 좌표는 좀 더 커야 되는 이런 좌표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주어진 부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해 갔을 때 뭐 최소값은 뭐 2를 좀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되겠고요. 최대는 좀 3을 대입할 때 최대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해야 되겠죠. F1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된다면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처리해 주셔서 마이너스 1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F3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3세제곱 빼기 27 마이너스 9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에 1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열심히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값을 좀 곱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마이너스 19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최대 최소 주어진 변형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주어진 변형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극각 가는 좌표들 대입. 자, 근데 이제 뭐 그래프 모양상 이 좌표가 이 부분이 2일 때겠고 그보다 더 큰 좌표라는 사실들 이렇게 알아두게 되면 뭐 제가 지금 F-를 구하지 않았지만 뭐 최대값 F3이라는 사실들에 변함없이 정확하게 좀 잘 맞춰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그래프 모양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fx의 한 부정적 분을 라지 fx라고 했는데 문제 자체에 이렇게 주어져 있죠. 라지 fx하고 xfx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는 이런 문제 형태. 풀이 원리가 뭐죠? 풀이 원리가 이제 미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그럭저럭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겁니다. 라지 fx를 미분하면 이제 fx 되겠고 미분하면 이제 곱미분이니까요.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거되면서 좀 이항시키고 이곳에서 또 이항시키면서 약분을 하나를 하게 되게 되면 6x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더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fx를 구하고 싶으면 뭐 적분하면 되겠죠. 2 해주니까 3x 제곱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6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문제를 좀 쫙 읽어보니까 F1은 5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3-6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는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F2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를 대입하면 4, 3, 12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또 얼마가 되면 12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C 값이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8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8 이렇게 구했죠? 됐습니까?
자, 뭐 부정적분하고 원래 함수하고 이제 뭐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라지 fx하고 x 곱하기 fx 돼 있을 때 이제 풀이원리가 미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이 부분 때문에 풀이원리가 미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 유형 하나 나왔으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봅니다. 함수 fx 2차식 주어져 있고요. 정적분 값들이 딱 주어져 있을 때 만족하는 값을 구해달라는데 뭐 ab 여기 미지수 있는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른쪽 거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좀 같은 숫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배의 0부터 1까지 이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홀수자 부분들은 0이 돼서 x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처리해 주니까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0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제 뭐 개수만 답하면 되죠. 적분할 때. 그러니까 개수 구하게 되면 3분의 1 그다음에 b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아주 효율적인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계산 결과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b 값은 3-3분의 2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럼 얼마예요? 9분의 그래 2b죠 2b. 어이구 틀릴 뻔했습니다. 아이쿠 이게 좀 뭐죠? 이게 지금 3분의 9-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럼 6분의 7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b 값이 얻어진 상태니까 이제 0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분의 7 해서 이제 계산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다. 이 부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되겠고 2분의 a x 제곱 되겠고 6분의 7 x 처리하고 0부터 3까지 계산 들어가게 되면 27에 그럼 얼마가 되는 9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9a 처리가 되겠고 지금 3 약분하면서 2분의 7 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9a는 마이너스 10 빼기 2분의 7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2분의 20 마이너스 27 처리가 되겠죠.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소거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또 약분해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이제 뭐 2ab를 구하라고 했나요? 2a 값 마이너스 3에다가 b 값 6분의 7 이렇게 계산해서 2ab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아우 이거 뭐 계산 도와준 거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7에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철저하게 뭐 연산에 의해서 뭐 값을 구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지금 연산하는 좀 순서도 이 부분들을 이제 먼저 처리를 해야 값을 구하겠고, 그죠? 이런 부분들 할 때 미지수 부분들이 하나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b 값은 이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먼저 해서 이제 이쪽에 대입을 해야 이제 곧바로 또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이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한 해분이 좀 살짝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계산해 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을 어떻게 좀 절약해 가면서 풀 수 있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시작합니다. f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그 값을 갖게 되게 되면 f'x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좀 하다 보게 되면 뭐 정상적인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극각간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뭐 뭐죠? f'x가 존재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래프가 이렇게 뭐 뾰족하게 되고 뭐 부드럽게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뾰족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값은 존재하지만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미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f'x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 그렇더라도 그 값은 존재가 가능하니까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f'x가 이제 0 되면 이 부분에서는 그 값이 존재합니까? 물론 정상적인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f'x가 0 되는 부분이니까 그 값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f'x 이런 부분들에서 0 되는 부분들이 한데 이게 지금 중근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근 갖는 경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f'x에 0 되는 이 값 자체가 중근 되게 되면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좌표가 겹쳐져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좌표라는 것은 극각 갖는 좌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 변곡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0 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극값 같습니까? 라는 질문은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근 갖는 경우에는 극값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fx가 이것도 좀 오타네요.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이제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 변수 증가한다. 그렇죠. 증가하게 될 때 접선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되면 증가함수다. 이것이 이제 맞는 이론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많은 문제들 중에서 맞는 내용이 디귿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군요. 되셨죠?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학습 좀 되어 있어야 될 항목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시작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조금 만만치 않은 식이 주어져 있군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 형태들은 사실 큰 틀에서는 풀이 원리가 이제 미분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그거 하기 전에 x에다 이제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0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 더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서 a 값을 먼저 하나 깔끔하게 구해놓고 풀이 시작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주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은 dt 되어 있는데 여기 x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전개해서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빼기 1부터 x까지 tft 이렇게 좀 식을 좀 먼저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식은요 그대로 딱 써져 있는 거니까 2x 세제곱 a 값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앞쪽 부분은 이제 이게 곱미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거 미분할 때 뒤에 거 1부터 x까지 ft dt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x 쓰고 이제 요게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이제 fx 나오겠고 적분했다가 미분하게 되면 x fx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좀 소거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x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8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또 fx를 좀 더 알고 싶으면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fx는 미분하게 되니까 이제 12x 마이너스 8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 문제에서 이제 f2를 구해달라. 그럼 24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큰 틀에서 인테그럴의 변수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풀이 원리 이제 미분이 적용된다는 사실 기억해서 풀어가는 절차. 이때 이제 주어진 식 자체를 이렇게 좀 분리해 놓는 이 과정 자체를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좀 생긴 게 아니라 dt 파트 부분에 이제 x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전개해서 식을 좀 분리해 놓는 사실 기억 또 명심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다음에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하게 되게 되면 최고차의 개수가 3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극각 가는 좌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극각 가는 좌표를 해서 근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을 2차 식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fx는 부정적분 하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10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9니까 9x 제곱 적분수 c 딱 그렇게 써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되겠고, 자 그렇다면 3참수 원래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 형태 그려져 가겠고 극각 가는 좌표가 자연스럽게 1하고 3 나오면 되겠죠. 극각 가는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증가표 이런 부분들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극대값이 10이다라는 얘기는 1을 대입해서 결과가 10이다 되겠고 그럼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F1 처리해 주게 되면 1-6 플러스 9 플러스 C 처리했는데 이 결과가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C 값이 6 이렇게 가볍게 얻어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문제에서 극소값을 구해달라. 극소값이 3입니까? F3을 구해보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27, 69, 54에다가 플러스 27 플러스 C 처리되는데 와우 산수 도와줬는데요. C 값이 극소값이 돼가는 그런 형태. 그럼 6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 함수하고 미분한 함수하고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극각가는 좌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그 이제 미분한 거의 뭐 근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 2차 방정식 만들고 최고치역에서 이제 뭐 3차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좀 계수 써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프에 대해서 연관 관계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 적분상수 C 하나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원래 함수하고 미분한 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학습을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가 0 된다? 오, 요거 보면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는 0을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래도 뭐 그냥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0, 15, 그 다음에 4 이런 형태에서 0 되는 거 근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1은 안 될 것 같고 뭐 4를 아예 해볼까요? 여기 약수들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하니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선 또 근 안 나오는 거니까 뭐 t가 4라는 사실을 좀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x를 좀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것에 좀 4를 대입해주면은 16에 마이너스 48 플러스 15 이렇게 한 결과가 뭐 p값이 되겠군요. 뭐 가속도를 구하게 되려면 이제 속도를 또 다시 한번 또 미분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t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4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4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q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pq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q-p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q-p? 그럼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48, 뭐 계산 좀 안에다 나중에 해도 되겠군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24-1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 9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 위치 이 부분들인데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속도가 되겠고 속도를 또 다시 한번 또 미분을 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뭐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뭐 위치 자체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인수분해서 이제 0 되는 시각 자체는 이제 구해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론들이 좀 연결됐나요? 큰 틀에서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학습이니까요. 확실하게 이 부분 개념적인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오, 무슨 식들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뭐 똑같은 fx들이 뭐 범위를 열심히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알아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뭐 겹치는데요. 0까지 하고 1까지 이렇게 좀 됐습니까? 여기 합쳐서 그 다음에는 0부터 5까지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1부터 5까지인데요. 아, 그럼 1부터 거꾸로 가면 되네. 1부터 5까지 결과가 이제 8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0부터 5까지 해서 6이라는 얘기는 여기 계산 결과 마이너스 2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결과 5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0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7이라는 얘기인가요? 7에서 2를 빼야 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요. 아하, 이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 뭐 나눠놓으면 되죠. 뭐 더하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x 제곱 dx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가요? 이때 이제 이 앞쪽 부분들이 가볍게 뭐 7입니다라고 처리해서 이 범위에서 네,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처리해주고 0 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처리해주면은 빼기에 다시 더하기가 될 거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범위 구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좀 재미나게 처리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부터 5까지 이 계산 정의적 분한 결과가 8,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되는데 6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0부터 1까지 여기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얻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계산해서 이제 6 처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계산 결과 5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처리됐으니까 이건 뭐 7이 되어야 이만큼 계산 결과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구간별로 이제 값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 그런데 바로 이제 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 던졌으니까 가볍게 7입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뒤에 선수는 그냥 정적분 하면 되는 거고요.
나름 범위 가지고 재미나게 좀 만든 그런 문제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 잘하면 문제 스타일 금방 적응할 수 있겠죠. 아주 재미난 형태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연속함수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좌표는 b값이 더 크다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뜻이죠? 원점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구조를 그려져 가야 이런 얘기죠.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쭉 잘라서 그릴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적분하게 되면 0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곡선과 x축,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정적분은 x축 위에 돼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x축 밑에 돼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해가려면 전부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함수식을 절대값 붙여서 다 양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분한다 이런 뜻이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결과 양수가 된다고 해서 이 값은 그러면 이게 넓이입니까? 물어보면 그럼 이제 우리 니은에서 구한 이 부분들이 같습니까? 물어본 거죠. A부터 B까지 fx에서 이제 절대값 한 부분들하고 양수가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게 같아야 됩니까? 같지 않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양일 때만 같은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쉽게 구분이 되는 거겠고, 리을은 뭔가요? fx, gx 이렇게 돼 있는데, 와우. 이 부분들 fx, gx,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들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이제 둘러싸인 부분을 하려면 이제 함수값을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좀 k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둘러싸인 부분 넓이, 도형 넓이 s를 구하라 그러니까, 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a부터 b까지 k dx 이렇게 처리해줍니까? 이렇게 s를 물어봤는데, 와, 그럴싸한데요?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절대값. 와우. 리을 부분이 완전 함정처럼 나오는데요. 이거 리을에서 그죠. 정답 기억 니은인데 기억 니은 이거 그냥 엄청나게 실수들 많이 했습니다. K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게 이제 양수인지 무슨인지 모르죠. 우리는 이제 항상 그래프의 위쪽 부분에서 아래쪽 부분을 뺀 이런 결과 형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넓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별로 이제 헷갈릴 요소도 아닌데 식에서 이제 함정처럼 잘 빠져들게 좀 문제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넓이 그러면 이제 절대값 이런 개념 철저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fx 식 안에 인테그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적분이라는 거죠. 정적분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떤 제 값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살짝 좀 치환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fx 자체가 3x 제곱 마이너스 4ax입니다. 이렇게 좀 생기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4ax 해서 이제 적분한 결과가 얼마다? a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적분 좀 잘 되는 숫자 형태로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요? x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되셨죠? 이 결과 1부터 2까지 계산하게 되면 여기 대입할 때 8-1에서 7이 되겠고 여기 계산해주면 4-1이니까 3에 6a 처리된 결과가 a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7a니까 a 값이 1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fx가 드디어 3x 제곱 마이너스 4x 완성이 딱 되고요. 이때 또 다시 또 적분을 또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분은 곧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2x 제곱해서 0, 3 그래서 곧바로 쓰면 답이 되겠죠. 27 마이너스 그러면 2, 9, 1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9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인테그랄의 변수 x 돼 있을 때 미분이 풀이 얼리다라고 돼 있다면 이렇게 이제 정적분 형태로 돼 있으면 a를 이렇게 치환해서 식 모양 만들어서 다시 대입해서 풀이해서 이제 값을 얻어서 이제 함수식을 완성해가는 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 유형. 즉 맨 처음에 치환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 사실 완벽하게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해진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한두 번은 좀 정확하게 연습해서 패턴을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살펴봅니다. 이차함수 주어져 있는데 x축 그리고 두 직선 여기 3이 아니네요. 그래프를 좀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0,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와우
4까지 해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했나요? 넓이죠, 넓이. 그럼 0, 3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뭐 이렇게 좀 절대값 해야 돼 이렇게 되지 이래야 이제 넓이 s가 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0부터 3까지 부분들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겠고 3부터 4까지 부분들은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 부분들은 둘러싸인 부분들이니까 이제 6분의 a 절대값은 1은 됐고요. 여기 이제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 간단하게 이런 게 좀 센스 있게 잘하는 거겠고 여기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힘드네요. 3분의 1 x 세제곱 되겠고 2분의 3 이게 좀 뭐 이렇습니까? 3부터 4까지 이렇게 좀 계산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뭐 3 하나 지워지니까 2분의 9에서 여기 이쁘게 처리된 건 고마운 일이고요. 야, 여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3분의 64 마이너스 그냥 하는 게 더 낫겠죠? 3분의 그냥 64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대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4가 16 되니까 8, 3, 8이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좀 더 나은가요? 이런 게 좀 처리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빼기에서 3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얼마죠? 9 되니까 빼기 9 되겠고 빼기니까 뭐 더하기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여기가 또 얼마인가요? 9에다가 2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숫자들을 좀 모으면 되죠. 요거는 그럼 또 아이고 이거 좀 이렇게 묶이는 건가요? 이거 3을 좀 따로 놓는데요. 그렇습니까? 여기 그러면 일단 뭐 계산 좀 하죠. 뭐 2분의 9하고 2분의 27 계산하니까 2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36이 되니까 18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또 부르고 3분의 6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여기가 그럼 뭐 계산 좀 합시다. 18이니까 9가 되겠고 9를 또 빼는 거니까 9를 빼니까 15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 그러면 3분의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45가 되죠. 64에서 또 45를 또 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얼마가 돼요? 9에다가 19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9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S가 3분의 19. 3S.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그러면 19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산수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0부터 4까지. 음수되는 부분, 양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눠서 좀 생각을 해가는 건데 이 부분도 마저 산수에서 쓰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6분의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축하고 2차함수고 둘러싸인 부분 이 식이 있으니까 이걸 좀 싹 적용해 가지고 좀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자, 여기 부분들은 뒤는 뭐 역시 그냥 열심히 좀 계산해야 될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죠? 전체적인 계산 나오는 그 과정까지 뭐 꼼꼼하게 계산만 정확하게 잘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평상시에 족불하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뭐 시간 내에 풀이 하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뭐 이런 문제들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습량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곡선 쫙 조제인데요.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봐라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뭐 같다 해서 뭐 교점부터 좀 찾아야 되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어떤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이항시킬까요? 3x 세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3x 제곱 공통에 x-1이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점 자체가 0하고 2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함수식 자체로 이게 좀 이항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것도 새로운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간다면 이렇게 또 되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아이고 거꾸로 뺐었으면 더 이쁜데 하여튼 지금 나온 대로 하죠. 그러면 중근 형태에다가 이곳에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게 한다면 어차피 위에 이렇게 함수를 빼게 되면 이제 이런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원래는 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0부터 2까지 다시 쓸까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dx 이런 걸 좀 구해가야 된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들 다 이게 또 이렇게 거의 공식이 또 돼 있죠. 12분의 2의 4제곱 이런 형태. 12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적용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4가 좀 지워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이렇게 좀 데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최고책에서 빠질 뻔해요. 최고책에서 또 3 있죠? 3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 딱 해주면 되니까, 3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얼마? 4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이구, 이게 절대값 공식 써가면서 3 빠뜨리면 큰일 나죠. 자, 정답 4 구했습니다. 자, 이게 뭐 함수 자체를 뭐 두 개를 뭐 다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둘러싸인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fx 빼기 gx 이런 형태에서 뭐 절대값에서 풀어가는 이런 기본 틀인데 어차피 뭐 이렇게 갖다 해서 이제 교점 찾으면서 이렇게 이항시킨 부분들의 식이 좀 되는 거니까요. 뭐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뺀 형태의 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거겠고, 뭐 공식 이렇게 적용해가는 부분들, 기억하고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연산을 좀 충분히 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니까요. 확실하게 좀 기억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13번 마무리합니다. 14번 시작합니다. 2차 식 직선 주어져 있고 둘러싸인 부분들, 그러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림은 매우 화려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효용 넓이를 ab라고 했는데 넓이가 1대2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요 식은 또 교점 자체를 또 만나는 점 좌표 찾고 이러려면 또 갖다라고 넣어야 되겠고, 그러면 뭐 3x제곱 플러스 k하고 6x 이렇게 갖다 놓겠고, 이항시키면서 두 함수의 차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k는 있고 제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나왔다라고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함수를 또 우리가 fx다라고 놓고 그러면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돼서 만나는 점 0부터 여기 뭐 만나는 근인데 뭐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넓이 이 앞쪽을 a라고 했고 뒤쪽을 b다라는 형태가 돼서 이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1대2다 이렇게 가르쳐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같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걸 좀 이해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고쳤다라고 됐을 때 그럼 뭐 어떻게 풀이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2차 함수거든요. 이게 2차 함수.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대2인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으니까 1, 1,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칭축이 이제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됐을 텐데 0부터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죠. 0부터 1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적분을 하게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1이니까요. 또 다행히 또 산수도 편리합니다. 적분할 때 이제 개수만 쓰면 되니까 1, 2니까 3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된 결과 얼마?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k 값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까지도 좀 잘 도와주는 그런 형태니까 이론 틀 자체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되는 항목. 이렇게 좀 같다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이 함수는 이런 그래프.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 됐습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이럴 때 이제 여기 A, 여기 이제 B 이런 의미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2차 함수니까 대칭 구조에서 또 1, 1 이렇게 나눠줘서 1대2 의미가 좀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처리가 됐죠. 이런 이론들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이 과정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좀 효율적인 풀이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의미 해석을 한 이후에 연산을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연산하는 이런 게 또 아니라는 사실 확실하게 14번을 통해서 좀 이해 학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어떤 제품, M이라는 제품이죠. 1년 생산량과 매출액, 생산 비용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윤은 A-B로 계산한다. 이윤이 최대가 되겠다. 그럼 이윤을 구해가야 되잖아요. 그 이윤식 그냥 빼면 되는 건가요? 빼기 하게 되면 부호가 좀 바뀌는데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겠고 빼게 되니까 더하게 되니까 45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3차 함수가 되겠고 이게 뭐 최대가 된다니까 주어진 함수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형태를 좀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그냥 fx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최대 구해야 되는 미분을 좀 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0x 처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튀어나가면 x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되겠고 뭐 0하고 30에서 근을 갔는데 뭐 x값이 뭐 마이너스를 생산하겠습니까? 플러스로 생산하는 그래프 이렇게 가는 거라면 30일 때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이고 최대값 구하는 게 x 구하는 거니까 그냥 30이 답이 돼가는 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고 낯가림만 없으면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생산량, 매출액, 생산 비용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뭐 프리 키포인트 이유는 A 빼기 B다. 식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식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빼기해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식만 만들게 되면 결론은 이런 함수의 무슨 값 구해가라. 최대값이 되게 하는 최대값도 아니고 최대값 되는 x값 구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미분에서 극값 가는 좌표에서 그래프 모양만 조금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문제 읽어서 이제 무슨 뜻인지 파악만 하면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앞쪽에 뭐 이상한 내용들 써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 읽고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AB, BC 길이 같고요. B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AB 길이가 늘어나고 BC 길이로 늘어나네요.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가 넓이의 이제 변화를 좀 물어보는 거죠. 자 모양으로 보게 되게 되면 B각이 90도 됐으니까 A, B, C 이렇게 쫙 이제 길이가 이제 사직이 조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얘기인데 뭐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의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쳐야 되는데 길이가 4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AB 길이는 2씩 다 늘어나는 거니까 플러스 2t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다음 BC 길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4에서 또 역시 3t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 거니까 넓이 자체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조금 이쁘게 좀 약분 하나 좀 해서 정리해 볼까요? 3t 플러스 4 처리해 주겠고 이건 t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뭐 3t 제곱에 4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니까 10t인가요? 10t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좀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넓이의 좀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 이렇게 되면 미분하면 주면 되겠죠. 6t 플러스 10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넓이가 41대라고 해주는데 이 결과가 41대에 좀 시간을 좀 구해야 되겠죠. 인수분해에 대해서 구하는 게 좀 좋은가요? 뭐 이것에 대한 40 형태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t가 2가 좀 살짝 좀 눈에 보이죠? t 값이 2가 되게 되면 여기 6에다가 10 되겠고 여기 4 되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가 2일 때 이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변화율을 구하겠습니다. 12에다가 1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변화율은 얼마입니다? 22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문장 좀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건데 여기 뭐 2씩 매출 늘어나고 뭐 이렇게 좀 3씩 늘어난다는 이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죠. 변길이 자체 맨 처음에 3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난다는 표현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넓이식이 되겠고 넓이가 이제 뭐 41대라고 했을 때 뭐 시간 좀 구해주면 되겠고요. 요건 좀 원래 이제 인수분해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란 숫자가 좀 보여서 좀 이제 간단하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변화율은 뭐 자연스럽게 좀 미분한다는 사실 좀 이제 기억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식 세우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지상 45m 높이에서 4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는 물체 t초 후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제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뭐, 속도식이 지금 40-10t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위치라고 해서 뭐, ht 이렇게 할까요? 뭐, 위치라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뭐,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0t-5t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맨 처음에 45m에 던졌으니까 4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면에 떨어질 때니까, 지면에 떨어질 때니까 높이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5 공통 튀어나가면 이제 t제곱 -5, 8, 40 59, 45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뭐 1에다가 9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인수분해 되는 형태니까 t가 이제 9일 때 땅에 떨어집니다. 이런 거 알 수 있겠고요. 속도가 0이 되는 이 부분들이니까 t 값이 4가 됐을 때 최고 높이가 되겠죠. 뭐 주어진 식 형태로 봤을 때 됐습니까? 뭐 높이 자체의 식이니 뭐 t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t가 4일 때 이제 가장 높은 높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고 그 높이를 좀 구하면 되겠고 9초가 됐을 때 t가 9일 때쯤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상황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라는 부분들은 뭐 주어진 식에다가 4를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45에다가 이건 좀 어떻게 되는가요? 4를 대입해주면 4, 4, 16, 160에다가 4를 또 대입해주니까
4를 대표하니까 16에다가 1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5, 6, 30에다가 80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가장 높은 높이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80에다가 125가 되겠죠? 125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12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땅에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물체가 이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5 곱하기 5.5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25, 뭐 높이 올라가는 거죠. 125니까 거기에 되면 2배를 해주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좀 잘 읽어보면 바닥에서부터 던진 게 아니라 몇 미터에서부터 던졌죠? 45m에서부터 지금 물체를 딱 쏘아올린 거죠. 그러니까 물체는 좀 이만큼 올라갔다가 12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 뚝 떨어지는 거니까 2배를 해서 그냥 답이 아니라 250에서 얼마를 좀 빼야 되겠습니까? 45를 좀 빼야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은 20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뭐 상황 이해 자체만 좀 하면 되는 거죠. 물체를 이제 45m에서 쫙 높이 쏘아 올렸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 뭐 최고점에서 이제 속도가 제로가 돼서 4초일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높이를 좀 이렇게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땅에 떨어질 때는 시간을 좀 구했는데 사실은 시간 안 구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네요. 그죠? 예, 최고 높이만 좀 이해하면 되는 거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지면에서부터 쏘아 올린 것이 아니라 45m 위치에서부터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그 45m는 움직인 거리가 아니니까 이거 좀 빼야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 가면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답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함수 fx와 실수 a에 대하여 라지 fx라는 부분들은 fx하고 여기 살짝 좀 변하는 이런 형태를 좀 적보는 결과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함수의 극값의 개수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각각 좌표가 4개인 경우는 과연 언제입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라지 fx 좀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라지 fx의 극각가는 좌표를 좀 알려면 라지 fx를 좀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하게 되면 주어진 함수를 적분했다가 미분하게 된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0되는 좌표에서 극값을 갖는 거니까 결국은 fx는 a 이런 부분들이 극값 갖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데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9 그래프 쭉 된 것을 이제 꺾어 올리는 거니까요. 3 되겠고 꺾어 올리는 좌표가 9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좀 이 개수를 우리가 이제 GA라고 한다는데 GA 값이 뭐 4가 된다는 얘기는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는 크고 9보다 작은 이런 형태에서 그었을 때 GA가 얼마가 되겠다? 4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때 모든 자연수 A 값을 합하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1, 2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8까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좀 전부 다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등차수열의 합을 해야 되네. 8개에다가 초항, 마랑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정답 3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처음에 좀 약간 식 형태에서 와우 새로운 모양처럼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야 될 부분이 극값 갖는 개수다 라고 돼 있으니까 미분에서 0되는 좌표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라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가면 되겠죠. 그리 되게 되면 주어진 함수하고 a하고 이제 만나는 이제 교점 개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 개형이 뭐 이렇게 절대값도 있는 그래프 2차 함수니까요. 뭐 그리 어렵지 않게 그려서 우리가 좀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일부분이 조금 이제 당황스럽게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이제 주어진 주변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뜻팍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함수 값을 뭐 같다라고 해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7x 해서 그릴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 양을 시켜서 좀 이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세제곱이 되겠고 처리되니까 3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9x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뭐 k 부분들은 이 양식에서 딱 이렇게 처리해서 뭐 k를 뭐 상수항 부분에 놔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 따로 분리해서 이제 fx하고 y는 이꼴 fx 해서 이제 문자 부분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이런 부분하고 y는 이꼴 k하고 두 그래프의 만남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래야 뭐 그래프를 좀 완벽하게 그려가기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x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좀 합니다. 3x 제곱에다가 6x 마이너스 9에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극각 가는 좌표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돼가는 거니까 는영해서 이제 국각 갚겠죠. 그러면 이제 극각 가는 좌표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을 범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곳은 이쯤 어디에서부터 처리해서 이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좀 살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제 함수값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1일 때의 함수값, 1은 뭐 가볍게 주어진 식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에다가 빼기 9 해주시니까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야, 근데 이제 2가 클까요?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그 다음에 4, 3, 12에다가 그 다음에 2, 9, 1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자,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22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2를 또 좀 대입해주면 또 얼마입니까? 2를 대입하면 8, 4, 3,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플러스 2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이제 좀 문제 필요한 부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좀 그려져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는 K를 그어서 무엇을 풀어가야 되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걸 그려야 되는 건데, 자, 중간에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두 점 만나지만 여기 이렇게 사이에 긋게 되면 이제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겠고, 여기가 이제 2가 나왔으니까 2라는 숫자까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2까지 해서 범위를 구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래프 개형만 정확하게 잘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는 K 해가지고 조절해 가는 거니까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식 만나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갖다 처리해서 식을 정리해 가는 때 상수항 부분들에 넘겨가는 것보다는 역시 완벽한 그래프에 K를 이렇게 조절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법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구간 0부터 8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식이 좀 다르죠. 범위에 따라서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A 0부터 4 사이 값 A에 대해서 A부터 A 플러스 4까지 적분을 좀 해야 되겠다. 언제 좀 넓이가 최소가 되느냐라고 해서 넓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0부터 4까지 2차 함수 그래프를 쭉 그려가야 되는데 0, 4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대칭 축이 이 형태가 좀 그려져 가는 거죠. 자, 함수식을 좀 굳이 또 쓴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좌표값을 또 알아본 다음에 2를 좀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4까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직선 이렇게 되면 뭐 기울기가 1인 거겠고, 이렇게 뭐 4 집어넣을 때 0이니까 요 점 지나겠고, 그 다음에 8 됐을 때 4가 되는 그런 형태 그래프, 뭐 이런 형태 뭐 직선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보게 되니까 뭐 A에서부터 A 플러스 4니까 뭐 간격이 4가 되거든요. 좀 4를 유지해 가면서 푼다. 근데 A 값이 0과 4 사이에 되니까 A 값 어딘가에 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간격 4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그려가야 되는데, 언제든 넓이가 최소 되느냐. 자, 제 생각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도 이렇게 A를 대입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간격이 돼 가면서 여기 높이가 지금 같아지는 점을 좀 찾게 되면 이제 이런 넓이로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하고 이런 넓이를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요거보다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작은 값이라든지 큰 값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들일 때가 최소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값이 이제 조금 작아져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좀 이렇게 되거든요. 와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추가가 되겠고, 요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는 이런 넓이를 좀 구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된 넓이 부분들이 이제 사라진 넓이보다 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표현했던 부분들이 조금 가장 좀 작은 그런 형태라는 사실. 뭐 값을 조금 더 좀 크게 해볼까요? 크게 해봐서 이제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사라져야 되겠고,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똑같은 거 이만큼 부분이 추가돼야 되는 그 부분들인데 역시 좀 추가되는 부분이 좀 더 많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였다?
아까 체킹이 들었듯이 요 값하고 요 값 대입했을 때 똑같아지는 요 지점을 좀 딱 찾아갈 때 이때 넓이가 좀 가장 작은 경우다. 요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라는 값은 이차함수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처리가 되겠고 a 플러스 4는 뭐 직선식에다가 대입해 줘야 되는 거죠. 이곳에다가 a 플러스 4 대입해 주는 거니까 a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였다? 3일 때 넓이가 좀 최소였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넓이를 직접 또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부터 4까지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식에 가서 열심히 적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이니까 3부터 7까지죠. 3부터 7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3 이렇게, 직각삼각형 돼 있을 텐데, 뭐 이 부분 뭐 적분합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가면 좀 효율적인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3분의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했고 2x 제곱 처리 주겠고 3부터 4까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3, 3, 9 해서 넓이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와우, 여기 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아우, 이게 좀 숫자가 또 커지니까 항목별로 해가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없네요. 그렇다면 뭐 그냥 산수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64에다가 그 다음에는 빼기 얼마가 되는가요? 그냥 하죠 뭐. 일단 32 또 좀 쓸까요? 4 대입하니까 16에다가 32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또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3, 이거 좀 약분이 된다는 걸 해야죠. 헷갈리지 말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3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9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집어넣으니까 9에다가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괜히 계산하다가 또 미스하지 말고. 되셨죠? 자,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빼기 9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죠? 빼기 9 마이너스 3분의 64에다가 빼기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플러스 2분의 9 여기가 플러스 9 마이너스 9 32 계산을 좀 안 했는데요? 32 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2 3 곱하면은 9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이것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32분의 그러면 또 3분의 안 되는데 3분의 32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얼마가 되는가요? 와, 이야, 이거 지금 산수가 또 왜 이렇습니까? 6분의 뭐 그냥 계산하죠 뭐. 그러면은 64에다가 39,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6분의 그러면 얼마가 되죠? 7에다가 그러면 5에서 빼는 걸까? 6분의 37 이렇게 됩니까? 아이고, 구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산수였어요. 자, 답을 구하십시오. 6분의 37 되겠고요. 이때 이제 또 이제 p 마이너스 또 이제 또 마지막 산수까지 좀 해야 되나요? 그럼 37에서 p에서 q를 또 빼는 거니까 37에서 6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정답은 31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계산을 좀 한 번 더 살짝 잘 안 되니까 막 계속 계산 미스할 뻔했습니다. 그죠? 자, 천천히 좀 차분하게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요. 맨 처음에 언제 최소가 되는지, 언제 최소 이 부분들 좀 판단해가는 과정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들에 이렇게 좀 함수값이 같아질 때 a하고 a 플러스 4를 같아질 때 요 좌표 그 부분 좀 설명드렸어요. 그보다 조금 작을 때, 조금 커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판단해서 이 경우가 좀 제일 작았다 해서 a 값 3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분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 건데 부분에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뭐 직각삼각형 모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넓이 처리해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대처해야 되겠고, 그다음 숫자를 집어넣어서 산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좀 산수가 자, 주어진 식 부분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좀 항목별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까 이걸 할까 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산수가 살짝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확실하게 좀 잘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21번 문제 어떤 상황일 때 최소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 좀 정확하게 잘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 요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축하고 3-h, 3 플러스 h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데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형 넓이를 구해가겠다 이런 뜻인데 h가 이제 0 근처로 갔을 때 이 결선 결과는 좀 어떻게 되가느냐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뭐 함수식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뭐 이런데 이제 3을 중심으로 해서 우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3 플러스 h, 3-h 해서 이런 부분들의 좀 넓이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sh라는 부분들은 뭐 너무 당할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식 그냥 뭐 fx라고 할까요? fx 이런 부분들 대해서 인테그럴 3-h부터 3 플러스 h까지 dx 해가지고 구해간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문제 그냥 곧바로 쓰면 되죠. 리미트 h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 3-h, 3 플러스 h, 라지 fx, dx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h분의 라지 3 플러스 h, 3 마이너스 h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함수식이 된 거죠. 그리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미분계수 정의죠. 미분계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항목이 돼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좀 더 확인하다라고 싶으면 이 부분이 0분의 0꼴입니다. 이것부터 좀 더 확인해 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EF3 이런 거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가볍게 귀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뭐 주어진 안에 있는 함수식을 저 fx라고 오는 거니까 2 곱하기 해주고 그 함수식에다가 3을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7에서 11을 빼는 그런 형태니까 16이 되겠고 그렇다면 정답 3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갑자기 뭐 3-h, 3 플러스 h 이런 부분에서부터 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들의 뭐 넓이다라고 돼서 우리를 조금 이제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뭐 도형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되겠고요. 식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된다. 이건 뭐 식 써놓으니까 이제 좀 문제 형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으로 돼 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체해서 뜻파악을 하게 되면 풀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21번 수원 요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앞쪽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되어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 요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